지난 영상에서 치료 의학적 관점에서 척추와 디스크의 해부학적 구조와 디스크 발병 원인과 증상을 알아봤고요. 실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의견과 디스크 장애 판정 시 기왕증과 외상 기여도에 대한 도입 배경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 보상 청구를 위해서 이번에 진단받은 디스크가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주치의의 자문을 구해보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원래 있었던 질병이다 라든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디스크의 퇴행 병변은 필연적이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근본 사고 이전에 디스크 관련한 과거 병력이 전혀 없고 기존에 척추 쪽 관련한 통증 질환도 아예 없었는데 이번 사고 이후 통증과 방사통이 발생을 하였다면 정말 사고 기여도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의 피해자라면 주치의의 주관적 소견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여도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재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보상스쿨의 입장이고요. 저희는 먼저 보험회사와 디스크 장애 분쟁 시 진행될 수 있는 의료 자문이라든지 신체 감정을 고려해서 MRI 판독 내용을 근거하여 실무자가 1차적 검토를 하고요. 재검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의 자문병원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께 최종 검토를 받아 피해자와 위임 계약 후 업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인 디스크 후유 장애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MRI를 통해 인과관계와 사고 기여도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구독자분께서도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장애 판단 기준을 잘 보시고 본인의 MRI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MRI 검사상 디스크는 3단계로 진행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째가 벌징이라고 하는 팽륜 디스크, 둘째가 프로트루전이라고 하는 돌출 디스크, 셋째가 익스트루전이나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 탈출 디스크입니다. 팽륜 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섬유태가 3mm 이상 밀려났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무증상 디스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돌출 디스크의 경우에는 외측 섬유륜의 부분 파열로 인해 수액의 외부 유출은 없지만 내측 섬유륜의 완전 파열로 돌출된 추간판이 척추관의 위치까지 전이가 되어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경추나 요추의 통증, 감각 이상, 방사통 등 신경학적 증상의 발생이 시작됩니다. 탈출 디스크의 경우에는 내측뿐 아니라 외측 섬유륜까지 완전 파열이 되어 수액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고 이 탈출된 수액이 신경뿌리까지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탈출 디스크의 경우에는 돌출 디스크보다 신경학적 증상이 더 악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봤을 때요, 디스크의 섬유륜 파열은 노화로 인한 만성 병변이기보다는 외력에 의한 급성 병변으로 보고요. 섬유륜 파열이 관찰이 되는 프로트루전 이상부터는 외상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실무자인 제 의견이고요. 외상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검토돼야 될 항목은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비율과 사고 기여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MRI 영상에 근거하여 3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첫째가 추간판의 음영입니다. MRI의 경우 수분의 함량에 따라 음영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수분이 많다면 밝은 색으로, 수분이 적다면 짙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급성 디스크라면 디스크에 남아있는 수액량이 많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보일 거고요. 만성일수록 디스크에 남아있는 수액량이 적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둘째로 척추체관 간격인데요. 퇴행이 진행될수록 디스크에 남아있는 수액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로 인해 디스크가 수행했던 척추체관 거리 유지 기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추간판 부위보다 척추체의 줄어든 간격으로 인해 척추체관 충돌과 마모가 반복이 돼서 추체관 가로면에 손상이 되어 울퉁불퉁한 상태까지 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양상 여부를 검토해서 퇴행성 진행도를 판단합니다. 셋째로 척추 신경근을 자극하는 추간판의 개수입니다. 사고 부위가 아닌 인접 부위에서도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 여부에 따라 기왕증 비율 판단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MRI 각 자료 외에도 차량이 반파 이상이 되는 큰 사고였다면 외상 기여도는 그만큼 더 높게 반영이 될 수 있고요.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일수록
사고 기여도보다는 기왕증 비율이 좀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희 보상스쿨에서 요청하는 양식으로 후유장애 비율과 장애 인정기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의 장애는 첫째, 외상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인 프로트루전, 돌출 디스크 이상이 관찰되어야 한다. 둘째, 외상 기여도와 장애 기간 평가는 추간판의 음영, 추체간 간격, 추간판의 돌출 개수, 그리고 사고 규모, 연령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상스쿨로 상담 문의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MRI 판독지와 영상 CD 두 가지를 같이 보내주셔야 실무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고요. 디스크 후유장애에 대한 실무적인 인정 기준은 기준 장애율은 23%이고 외상 기여도는 10에서 30%, 그리고 한시장애 기간은 1년에서 3년을 본다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치료를 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다면 적용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상실수익액의 계산을 해 볼 건데요. 계산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월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 중에 외상 기여도는 10%, 한시장에 1년을 적용을 해보니 80만 3,320원이 계산됩니다. 실무상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경우는 없는데 일단 최저금액 산정을 위해 계산을 한번 해본 거고요. 다음, 기여도 30%이고 한시장에 3년인 경우에는 690만 6,699원이 산정됩니다. 보존치료만 했고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여도는 10에서 30%로 하고 한시장에는 1년에서 3년 정도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여도 50%의 한시장에 5년을 적용을 해보니 1,844만 1,802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 정도로 인정된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계산에서처럼 디스크의 후유장애는 외상 기여도와 한시장의 인정기간에 따라 금전적인 편차가 엄청나게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크의 진행 단계와 외상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RI 판독지와 영상 내용이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문의를 주실 때에는 MRI 판독지와 영상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실무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크 상담 문의를 주실 때에는 꼭 MRI 판독지와 CD 영상은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스쿨 영상에서 금액 예시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바로 손해액 산정 기초 항목인 과실, 소득, 장애 세 가지는 사고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별로 영상의 예시 금액보다 손해액이 많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영상의 계산식은 하나의 플로우로 생각을 하셔서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저희 보상스쿨로 상담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댓글창에 상담 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